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미국이 과거 덴마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유럽 정치인들을 감청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독일과 프랑스에 의해서 제기되면서 오는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그러니까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될 조 바이든 대통령도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메르켈 총리하고 화상 정상회담을 마쳤는데요. 그리고 그 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덴마크와 미국의 이런 폭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AF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서 나는 미국과 유럽의 신뢰관계에 애착이 있으며 우리 사이에는 의심의 공간이 없다. 공동의 안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맹국 사이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도청의 피해자로 지목된 메르켈 총리도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독일 DPA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다만 전날 덴마크 국방부가 감청 활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을 언급하면서 안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감청 의혹은 지난 5월 30일 덴마크 공영 라디오인 DR이 미국 국가안보 그러니까 NSA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덴마크 군사정보국 FE하고 맺은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의 지도자급 정치인들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감청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감청 대상에는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당시 독일 외무장관 그리고 페어 슈타인브레이크 전 사회민주당 총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덴마크 공영라디오 DR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미국의 동맹인 덴마크가 이들 국가로 오가는 해저 케이블의 주요 기지국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가지고 이들 정치 지도자들의 문자 그러니까 SMS라든지 전화통화 내역, 인터넷을 통한 검색 기록 또 채팅,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까지 접근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덴마크의 공영라디오 DR은 미국의 이런 감청 의혹을 덴마크 군사정보국의 기밀문서에 접근 권한이 있는 핵심 관계자 9명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입수했고 이들과는 별개로 또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덴마크 군사정보국의 내부 기밀 보고서에는 이 같은 도감청이 두란메르 작전이다. 이렇게 두란메르 작전,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두란메르 작전.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게 이제 보고서가 일부에게 공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는 2015년 5월 최고위층에도 보고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밀 보고서는 미국 국가안보국과 덴마크 군사정보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덴마크 이익이라든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국가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다만 이 덴마크 정부가 미국의 자국의 정보 감시망 접근을 승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덴마크 공영라디오 DR은 지난해 11월에도 미국이 2012년부터 3년 동안에 덴마크 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덴마크뿐만 아니라 유럽의 방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첩보 활동을 벌였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도감청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었죠. 지난 2013년 6월에는 전직 미국 중앙정보 그러니까 CIA 그리고 국가안보국 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이 스노든이 미국 정보기관들이 9.11 사태 이후에 민간인을 사찰했다라고 폭로하면서 그 실체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고요. 이후에 외국 정치인들에 대한 도감청을 했다는 추가 폭로도 나왔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도감청이 일상화됐다는 게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사실을 명확하게 부인하지는 않고 그저 강력한 국가안보의 목적이 없는 한 외국 동맹들에 대한 추적 활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 동맹국 지도자들에 대한 도감청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문제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청 활동이 이어져 왔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 의한 광범위한 도감청 의혹이 덴마크 언론에 의해서 밝혀지니까 제일 곤혹스러운 이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일 겁니다. 한때 미국 국가안보국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감청 의혹이 제기됐던 2013년 당시에 부통령이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서 더욱더 입장이 난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무너지다시피 했던 이 대서양 동맹 재건을 위해서 유럽부터 찾는 것인데요. 이 동맹 복원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구상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다음에 벨기에의 브뤼셀로 넘어가 가지고 14일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잡아뒀습니다. 아마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과의 관계 강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푸틴 대통령과談판에 나선다는 구상이죠. 그런데 출발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이런 의혹 제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은 감청 당사자인 메르켈 총리하고도 직접 대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만나게 되면은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의혹 보도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우 곤란한 시점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당사국인 덴마크의 트리네 브람스엔 국방장관도 가까운 동맹 사이에 조직적인 감청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진화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9년 6월 취임한 브람스 장관은 작년 8월에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덴마크 공영라디오 DR에 의해 폭로된 미국 국가안보국의 유럽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감청 의혹 폭로에 대해서 중국도 미국을 상습범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왕원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월 31일 이번 사건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미국은 모두가 공인하는 세계 최대의 해커 제국이자 기밀을 빼내는 선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왕원민 대변인에 이어서 기밀을 빼내는 대상은 경쟁 상대뿐만 아니라 동맹을 포함하여 대규모 무차별로 기밀을 절취하는 상습범 중에서도 고수라 그러면서 이건 미국의 동맹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이렇게 기밀을 절취하는 자가 오히려 온라인 안전을 수호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사회가 미국의 온라인 억압 행위를 폭로하고 저지하기를 호소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 같은 중국 관영 매체들도 미국이 유럽을 겨냥한 이번 스파이 스캔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물 만다는 듯이 그냥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들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동맹관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맹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저런 소리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네덜란드의 이동통신사 고객들의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했다. 이런 의혹이 네덜란드 신문에 의해서 제기된 바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영국의 일간 가디언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최대 이동통신사인 KPN이 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KPN 이용자들의 통화에 접근해가지고 이를 들여다봤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심지어 화웨이의 감청 가능성을 제기한 이 보고서는
당시 이안 페터 발케네데 총리라든지 중국에서 온 반체제 인사들의 통화에도 이 화웨이가 접근했을 수 있다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이런 정보 탈취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천인 계획을 통한 외국 정보들에 대한 기밀 탈취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중국이 미국의 감청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조차 망발에 불과하고요. 그런 의혹 제기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가 중국 뜻대로 악화되지도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이게 중요하죠. 사실 동맹간이라도 감청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일이 많지 않을 뿐 늘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현직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가지고 동맹도 정기적으로 서로를 상대로 해가지고 정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의혹 보도에서 거론된 행위가 놀라운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독일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패트릭 샘버그 의원도 EU 국가들도 서로를 다 도청하고 염탐하고 있다 그러면서 덴마크가 고의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정치인 염탐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를 메르켈 독일 총리라든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서 분명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공식 사과를 하는 선에서 이 논란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과거의 문제가 지금 당장 유럽이 나아가야 될 길,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 복원을 통한 전진의 대로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